안녕하세요. 김유겁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방금 기업은행 200조 터졌다. 여기는 예금 돈 못 찾는다. 기업은행 부실이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중소기업 대출만 무려 247조에 달하며 부실 채권이 4조나 됩니다. 문제는 국채은행 세 곳이 대형 사고를 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은행은 882억 부당 대출에도 빚잔치를 벌였으며 산업은행은 위험성을 알면서도 중국 투자에 1,900억 원을 모두 날린 상황이고, 수출입은행은 유턴기업에 6조나 쏟아붓고도 국내 복귀 결과가 최악입니다. 위기를 맞으면 가장 먼저 돈도 못 찾고 이체도 안 되는 위험한 은행은 바로 여기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임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방금 기업은행 200조나 터졌어요. 여기는 예금 돈 못 찾는다. 심각합니다. 이거 보실래요? 기업은행 대출 부실 터졌다. 부실 채권이 4대 은행 합친 것보다 많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기업은행이 크겠어요? KB나 하나나 신한이 크겠어요? KB, 하나, 신한이 돈량이 더 많겠죠. 근데 빚이야 기업은행이 훨씬 많아요. 부실 채권이 이 4개 합친 것보다 더 많다. 이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냥 나라 은행인데 주인도 없어요. 그냥 솔직히 국가가 주인이 하는데 정부도 없고 거기 직원들도 주인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니 이렇게 끌고 가죠. 한번 보세요.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무려 247조 2천억. 이게 나랍니까? 어떻게 일개 조그마한 은행이 247조 2천억이나 빚을 져요? 이 기업은행 자체가. 그래놓고 올해 흑자 났다고 성과급, 이 빚은 어떻게 하고? 중소기업 전체 대출 1040조 23.65% 역대 최대. 그것도 떼이기 쉬운 중소기업에. 그래서 중소기업은행이었어요. 중소기업 법상 전체 대출 중 중소기업 대출이 무려 70%를 차지한다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해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운명인데, 그것도 해줄 것과 해주지 말아야 할 것을 가려야죠.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데 징계도 없습니다. 이런 식 결과가 나오면 거기 기업은행장을 징계를 하든 누구를 징계하든 해야 하는데 그냥 월급만 엄청나게. 부실채권 고정이하 여신 4조 1970억 4대 은행 합계를 초과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어마어마하네요. 혹시 4대 은행 합계, 아까도 합계를 초과했잖아. 이 하나가 그런 은행보다도 작은데, 4대 은행보다도 훨씬 작은데 오히려 4개 그 큰 은행들 합친 것보다 더 많아. 여신 비율 1년 만에 1조나 증가했어요. 국가부채 괜히 쌓이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중소기업 파산 속출, 자금난 어려워지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건전성 볼까요? 순이익 2.6조, 대출 240조. 이게 뭔 이익이에요? 대출 247조. 지금 사실상 미친놈의 적자죠. 비이자 이익, 유가증권, 대출 채권 처분 엄청나게 감소했고, 연체율 0.2% 오른 0.8%. 연체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5대 은행 0.35에 비한다면 0.8은요 낮네, 이게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럼 이거 보세요. 자,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 규모 상위 10개 은행 봤더니 쭉 있어요. 자, 기업은행이 압도적 1위예요. 압도적 1위. 3,746억. 오하, 하나, 농협, 신한, 국민, 우리 5대 은행이 한참 아래에 있네요.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죠? 이번에는 고정이하 여신 비율. 기업은행 0.98. 와, 압도적이네요. 보시면 우리 하나, 국민, 신한은 0.27. 어때요? 미쳤죠? 그 다음에 오른쪽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잔액. 자, 지금 잔액 봤더니 247조. KB, 신한, 하나, 우리 합친 것만큼. 어떻습니까? 이거 심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거야 그런다 치더라도 이거 보시면 기가 차요.
얼마나 나사가 풀렸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평가하세요. 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다니는 직원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고 여기에 예금하신 분들이 위험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리고 최근 오늘 뉴스 치면 다 뜨는 것들이에요. 최근 겁니다. 최근 거. 보세요. 기업은행 882억 부당대출, 연루 20명 중 14명이 현업 근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부당대출을 지들끼리 짝짝꿍하면서 해먹었어요. 국책은행이 기업은행 882억 부당대출 연루 20명 중 14명, 이것도 근무까지 하고 자체 조사 후에 6명 대기 발령, 나머지는 확인 불가야. 부당대출 핵심 A씨하고 그 아내, 그리고 은폐까지 했어요. 은폐 지시한 직원. 이게 은행입니까? 두 번째, 산업은행은 이거 산업은행은 돈은 적은데 더 큰 사건을 저질렀어요. 보세요. 위험한지 뻔히 알고도 중국에 투자 1,900억, 이거 완전히 100% 날렸습니다. 한번 뉴스 쳐보세요. 뜨지. 중흥건설 요구 1조 3천억 손실. 세상에 중흥건설로 인해서 1조 3천억 손실을 봤는데도 성과급 잔치를 했어요. 미친 거 아니나요? PF 비리, 부정대출, 자녀 청탁. 산업은행 엄청 많다고 역시 뉴스에 뜹니다. 직원 일탈이 심각해요. 수출입은행은 그럼 괜찮을까요? 보세요. 유턴 기업에 6조 1,710억 원 지원 낭비가 심각합니다. 금융지원 받는 기업이 162곳, 국내 복귀 84개. 지금 해외에 가서 기업 운영을 잘 하라고 그리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유턴 기업 정책인데 6조나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162곳 중에서 84곳만 겨우 돌아오고, 그것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돈 낭비한 거죠. 한마디로 여기 보시면 시설 90%까지 대출해주고 금리도 우대하고 소요 80에서 무려 100%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국책은행 부실 심각, 책임감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는 기로에선 국책은행, 길 잃은 3대 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정말 이거 계속 국책은행으로 끌고 갈 이유가 있는지 의문점이 들 정도입니다. 왜? 혈세로 운영되니까요. 자, 산업은행 여기 보시면 설립 목적, 여기 쭉 보면 다른 거 말고 BIS 비율만 한번 보자고요. 순이익하고 보세요. 자, 18.43%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13.90%, 진짜 기업은행 11.10%. 이게 뭡니까? BIS가. 그리고 자기 자본, 여기에 지금 진짜 중요한 게 대출 얼마나 많이 했고 그 빚이거든요. 자, 그게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여튼 이 세 곳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국책은행 이직률, 이것도 문제입니다. 자, 워낙 물론 다른 은행들이 워낙 세요. 금융권이 월급을 워낙 많이 줘요. 근데 여기 그래도 국책은행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월급이 너무 짜요. 능력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보면 남자든 여자든 이직률을 보세요. 2023년 물론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는데 여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남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많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보면 24년 기준 1억 초반대예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초반대. 1억이나 넘으면 많지? 아니죠. 은행권이 얼마나 센데요. 그래서 제 생각은 능력 있는 이분들이 참 힘든 상황에서도 그 박봉을 받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경쟁력을 진짜 키우려면 쓸데없는 곳에 혈세 낭비하지 말고 직원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분들에게 일반 4대 은행, 5대 은행과 같은 처우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 말 맞잖아요. 기업은행 큰일 났다. 자, 기업은행 채권이자만 5조, 시중은행의 6배입니다. 수익성 먹구름이고요. 기업은행 부실 채권이 급증하고 연체율은 크게 증가하고 최대죠. 중소기업 대출 이것도 폭증을 했고 채권 이자만 5조. 와, 어마어마하네요. 시중은행 지출의 6배예요. 고정이하 여신 1.01%고
연체율이 0.80, 아까 얘기했죠?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231조, 6.5%나 늘어났고, 이것도 지난 자료입니다. 더 늘어났어요. 연체율 은행 최대입니다. 개인 사업자 연체 1위 3,746억, 223%나 급증했어요. 개인 사업자. 거의 다 띵기는 돈이 많지 않나요? 개인 사업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만기 연장 지원 76.2조나 돼요. 이자 못 갚는 이자 상환 유예 잔액이 1.1조. 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중소기업 대출 폭증, 중소기업 파산 1034건, 대출 2조나 육박해요. 이거 다 날린 돈. CCC 플러스 등급 이하 기업 대출 15.4조나 돼요. 망할 것 알면서도 빚을 준다 이런 뜻이네요. 20%나 급증. 중소기업 보호해줘야 한다. 부실채권도 상승한다.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은행 부도나요. 부도는 안 나겠죠. 그 돈이 다 어디서 빨려나가겠어요? 여러분들의 지갑에서요. 혈세에서요. 그리고 정부 부채, 국가 부채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늘어나겠죠.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가 이 나라 국자가 들어간 것들이 문제예요. 나라 국자, 공무원, 공공기관, 국책은행.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문제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 다 실력 있는 분들이고 시험 봐서 들어갔는데 그걸 운영하는 체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원도 그렇고. 제대로 대우해주면서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인원을 줄여야죠. 젊은 사람들도 많이 뽑고 그러면서 막 자르고 이렇게 해야죠. 도태하게끔. 왜 썩은 고인물처럼 만들까요? 국책은행 빚더미 위기, 나라 망한다. 이것도 보세요. 국책은행 건설업 대출 1,600억. 좀 이건 된 내용인데 그래도 아셔야 돼. 기업은행 태형건설의 PF 대출 997억 3위권 대출이었어요. 이거 하나 보면 얼마나 부실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국책은행이 헛짓을 많이 하는지. 태형건설의 3위예요. 3위. 부실채권 이자 5조, 고정이하 1.0, 연체 0.64, 개인사업 3,746억, 소상공인 76조, 이자 잔액 1조. 수출입은행 볼까요? 5년 금융 대기업 한 곳이었는데 42곳이나 한 개 기업으로 확 늘어났어요. 수출입은행이 대기업에 빌려준 돈 있죠. 원래는 한 개 기업이 한 곳이었는데 빌려주는 족족 한 개 기업한테 돈을 빌려줘서 한 개 기업이 뭡니까? 3년 내내 이자도 제대로 못 갚는 기업인데 그런 좀비 기업에 돈 날린다 이 말이에요. 위험자산 규모가 그러니 이러죠. 139조예요. 아, 어마어마하네요. 15조나 1년 만에 증가했어요. 외화 자산 88조. 전체 위험자산의 65%로 진짜 외화 자산도 악화되고 있고. 산업은행 볼까요? 산업은행 고정이하 여신 381억. 무려 619%나 급증했습니다. 연체액 379억. 824% 폭증. 원래 산업은행이 괜찮았었는데 이렇게 됐네요. 자, 부동산 PF 대출 워크아웃 확대 시 위험. 자, 여러분들 산업은행의 주채권 태형건설이 1위예요. 1위 여기. 기업은행이 3위고. 그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태형건설만 그럴까요? 그냥 무너지려고 하는 건설사 붙잡은 곳이 산업은행, 기업은행. 거기가 조그만 은행입니까? 중소기업입니까? 헛짓을 많이 한 거죠. 헛짓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이 짓을. 우연의 일치 아니잖아요. 1위, 3위가 국책은행이 지금 빚을 지고 있어. 거기만 그랬을까요? 다른 곳은. 항상 부실이 있는 곳에 국책은행이 따라가고 있어요. 여기 은행 돈 못 찾고 이체도 안 된다. 자, 이거 보세요. 2008년보다 더 금융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 예금 손실, 돈도 못 찾는다. 금액이 얼마이든 5천만 원밖에 보장이 지금은 안 되고 한 1년 지나면 1억 보장. 예금 적금 이체도 안 되는 곳, 은행 거래 정지 상태. 이런 곳들이 가끔씩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뱅크런. 자, 새마을금고 한번 터졌다가 남양주 지점. 이제 언제 또 확대될지 모르죠. 다른 나라 쑥 돈 빠진 거 아시죠? 지금 이게 잠복기예요. 잠복기.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위험은행. 일단 이금융권을 다른 말로 비은행권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조심해야 돼요. 뭐 돈 찾으란 얘기가 아니라 항상 신경 쓰라고요.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협, 수협, 농협, 산림조합, 카드사, 캐피탈. 조금 더 첨가시키면 증권보험.
문제점, PF 대출, 연체율, 자기 자본 비율이 취약합니다. 지금 여기 돈은 못 찾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지금 못 찾는다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붕괴됩니다. 아마 경제위기가 터지면 그냥 떨어져요. 국가에서 다 보장 못 해줘요. 5천만 원도 제대로 겨우. 자, 이제 한국은행 대상기관 확대, 제도 개선 의결, 비은행도 포함시켰어요. 이금융권 뱅크는 위기 시에 유동성을 공급해준다고 하는데 한국은행이 모두 다 공급해준다는 게 아니라 보장해준다는 거겠죠. 지금은 파산을 해도 합병을 하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 법인이 각각 다른 새마을금고 농협에다가 쫙 저축해 놓으면 5천만 원까지 보장받아요. 원리금을. 그리고 좀 지나면 1억까지.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경제위기가 터져도 그렇게 받습니다. 다만 한쪽에 몰빵 막 10억씩 했다. 그 사람은 5,500밖에 못 받아요. 5천만 원밖에 못 받아요. 5천만 원. 보장을. 좀 지나면 1억. 국민은행이 망했다. 그럴 일은 없지만 5천만 원밖에 못 받아요. 100억 저축해갖고 다 날리는 거예요. 물론 1금융권은 안전하니까 망하진 않죠. 공개시장 대상 운영기관 2월 1일 비은행법. 여러분들 지금 제가 국채은행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은 제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국가은행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얼마든지 저축하세요. 여기는 오히려 KB은행 이런 데보다 더 안전해요. 5대 은행보다 안전하다고요. 부실해도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은 부실해서 망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국가에 빚을 지는 거잖아요. 그게 국가 채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 이걸 꺼내는 거예요. 자, 이제 기업 파산 부도 현황. 자영업 대출 1064조 사상 최대. 세상에 자영업 파산 1064조. 자영업자 대출 2010년 803조 24년 1064조. 취약계층 채무조정 연장. 소상공인 지금 큰일 났어요. 중소기업 파산도 1000조. 중소기업 대출 1000조 원. 파산 역대 최대예요. 문 닫는 중소기업 올해 1745곳. 기업대출 심사 강화로 대출 제한 고금리. 대기업 파산도 500조나 돼요. 대기업 52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C등급 워크아웃, D등급 회생, 말의 회생이지. 부도입니다. 부도. 자, 이런 곳들이 이렇게 많아요. 6대 시중은행 좀비기업 151조나 대출해줬어요. 참 우리나라가 금융이 상당히 약해요. 지금 약한 고리예요. 자영업 중소기업 대기업 한계 기업 대출 위기 보시면 이게 나와 있잖아요. 자, 자영업 대출 점점 늘어나서 803조가 1064조. 부실 대출이 지금 연체액 보면 4조가 18조로 연체 4배 정도 껑충 뛰었네요. 그쵸? 불과 4년 만에. 그 다음에 중소기업 대출 잔액 560.8이었는데 990, 약 1000조 정도 되죠. 보시면 한계 기업들이 나와 있고 C, D 등급 위험 등급의 대기업, 중소기업들 갈수록 부실이 커지고 있어요. 여기도 한계 기업도 보니까 자 대기업 179개가 186으로 늘어났고 2021년 기준 중소기업 1896이 4288로 엄청 늘어났죠. 자, 예적금 대출 방법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내 돈 어떻게 할 거냐. 자, 예적금은 만기에 찾으세요. 오늘의 결론이에요. 새마을금고 위험하다면서요. 당장 차지하죠. 그거는 만기 됐을 때 옮기세요. 한쪽에 새마을금고에다가 10억씩 넣지 마시고 다 날리니까 경제위기 터지면. 지금은 괜찮아요. 경제위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기까지는 부도난 것 아니니까 끌고 가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부실 위험하다는 인식은 해야 돼요. 이 금융권이 왜 이자가 센지 알겠다. 옮겨야겠구나. 1, 2년 만기 후 분산했지. 1금융권 5대 은행 안전합니다. 금융위기 때나 부도나요. 아까 국채은행 3곳하고 1금융권 5곳하고 그 다음에 우체국 이런 데는 안전해요. 2금융권 만기 분산 원리금 이자까지 해서 5천만 원씩 그냥 다 돌아다니면서 새마을금고 법인이 다른 곳에 저금하면 돼요. 농협도 법인이 다른 곳에 같으면 안 돼요. 보장이 한 곳밖에 안 되니까. 우체국 전액 보장입니다. 예금 많으면 이자 필요 없다면 여기가 가장 안전하고
새마을 단위 농협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인이 다르면 5천만 원씩 분산. 자, 지금 은행이 이렇게 분기가 되면 안 되겠죠. 국책은행은 가장 안전한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지원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혈세 먹는 하마가 되었는데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감사합니다.